새로운 LMS 시스템은 바뀌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LMS 시스템 기본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구축해서 운영했던 LMS 시스템 좀 구형이 돼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온라인 수업 지침을 우리가 정확히 기준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지침을 이번 학기에 바뀌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수업을 듣기 위해서 로그인을 하고 반드시 본인인지를 2차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핸드폰 SNS나 아니면 OPT 온라인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서 반드시 2차 인증을 학생들은 하도록 되어 있고,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수업을 구성을 할 때 한 차시당 반드시 이 VOD 시간을 25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수님들이 수업을 25분으로 구성하셨다면 나머지 25분은 퀴즈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구성을 해서 반드시 한 차 시간 50분을 수업을 하도록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크게 바뀐 것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차시당 50분 수업을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가 LMS 교육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모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우리가 교육을 해드릴 것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바뀌는 것 또 한 가지가, 그동안 옛날의 LMS 시스템은 이 VOD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저작 툴이 연관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러닝 센터에서 만드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툴을 별도로 이용해서 이제 VOD를 만드셨는데, 이번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VOD를 만들고 그리고 편집까지 할 수 있는 툴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파노토라고, 오늘 교육을 하는 그 파노토라고 하는 툴이고요. 그래서 이 파노토라고 하는 툴은 쉽게 우리가 VOD를 만들 수 있고 편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해서 오늘 교수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교수님들하고 이 파노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파노토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한적으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 갖고 계셨던 VOD 학습 자료와 또는 앞으로 새로 만드시는 VOD 자료를 전부 다 이 파노토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용량은 무한대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파노토를 잘 활용을 하시면 우리 교수님들이 VOD 자료를 저작하고 편집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노토 코리아 김병무 지사장께서 직접 우리 교수님들을 위해서 오늘 오셨고요. 여러 가지 일단은 파노토 교육을 하고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파노토 관련된 동영상 교육 자료도 별도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파노토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김병무 사장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슬라이드 내용은 바로 많이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가장 어떤 클라우드에 대한 컨셉을 잡기 위해서 제가 이 도입 부분만은 이제 처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알아야 될 정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실습 위주, 예제 위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노토는 저희 회사 이름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저쪽 이미지를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보통 파노토를 비디오 컨텐츠먼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디오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즉 동영상에 관련된 거를 컨텐츠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용어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딱 물으신다면은 유튜브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할 수 없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나 이런 트레이닝 목적, 어떤 티칭 앤 러닝 목적으로 해서 저희는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요즘 대학교에서 유튜브를 가지고 많이 강의를 이용을 하시는데, 유튜브 굉장히 좋습니다. 성능도 좋고, 그리고 데이터 내용들이 다 저쪽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내 PC에는 데이터 자료가 없어요. 다 클라우드에서 스트리밍을 하고 그 학생들이 접속을 할 때도 클라우드의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는데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안 정책이라 이런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컨텐츠를 만드셨으면은 그 컨텐츠가 교수님이 소유권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사실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그게 교수님들의 직접 제사권이 되는데 그 유튜브 같은 경우 보면 SLA라고 해서 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교수님, 즉 뭐 내가 만든 동영상을 올리는 순간에 이 컨텐츠는 교수님만의 지적 재산권이 아니라 유튜브가 그거를 이용을 하더라도 뭐 교수님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이의나 이의제기나 이런 거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유튜브 이런 동영상들이 막 이렇게 떠다니는 거죠. 클라우드에서 구름처럼 떠다니는 거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좀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들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사실 사람이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약간의 하다 보면은 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오정보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의도치 않게 다른 쪽에 이제 동영상을 가져왔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그 통계입니다. 통계. 내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잘 봐야 되는데 학생들은 잘 봤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나는 내 동영상 만든 내 동영상을 학생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는 거예요. 까막눈이 되는 거죠. 깜깜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교육에 있어서 좀 부적절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완한 제품이 이런 그 비디오 컨텐츠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거고, 그런 제품들이고, 거기에 이제 파납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글로벌에서 이제 대학교 교육기관에 1위를 하고 있는 그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학교의 어떤 그 동영상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된 솔루션이 파납토입니다. 그래서 파납토는 다 잊으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동영상을 할 때,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뭐냐? 라는 거하고, 그러면은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하고 다른 타 대학에서 이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쪽, 그러니까 유튜브가 되겠죠, 대표적인 게. 그런 시스템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스토리지 공간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저희 쪽에 이제 옮겨놓고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의 어떤 지적 재산이 굉장히 축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컨텐츠를 만들면은 포맷이 다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동영상 관리, 그리고 학교는 사실 다른 타 대학 같은 경우 봤었을 때 동영상이 굉장히 막 산재되어 있어요. 교수님 노트북에도 있고 막 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고, 이거를 중앙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비용하고 이런 걸 투자를 했는데 결국 남는 거는 지적 재산을 남는 거는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서 학교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 학교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동영상을 하다 보면은 이제 퍼포먼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예전 기존 시스템들은 학교 내 이런 서버나 스토리지를 둬가지고 트래픽을 이렇게 이용을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동영상을 시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네트워크 사정이 안 좋으면 학생들이 제대로 된 동영상을 시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영상들을 시청했을 때 장애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학교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클라우드의 장점은 그 무중단 서비스가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 없이 동영상을 학생들이, 교수님들의 강의 동영상을 학생들이 편하고 쉽게 시청할 수 있는 게 이런 클라우드의 장점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혹시 클라우드에 대한 다른 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일단은 이제 기술 베이스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 자체 그 태생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좀 이해가 제대로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이도 좋으니까 뭐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 질문 있으신 분은 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아니어도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예, 없으시면은 이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운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사실 어제 그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똑같은 이제 교육을 하고 왔거든요. 그 동영상 플랫폼에 이제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제 경동대학교에서 사용하시게 될 그 동영상 정보가 있습니다. 주소입니다. 그냥 주소, 인터넷 주소인데 그 아까 유튜브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유튜브에서 접속해서 동영상을 만들고 하시려면은 유튜브 정보를 주소를 알아야 되죠. www.youtube.com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 경동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이니셜을 따서 kduniv.ap.panopto.com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LMS하고 연동이 되면은 굳이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정보가 있다라는 거, 우리 동영상 플랫폼이 저 정보다라는 거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하고 그 패스워드가 이렇게 부여됐는데 패스워드는 아직 LMS가 100% 이제 연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임시 패스워드로 드렸습니다. 그 패스워드는 이렇게 먼저 들은 이유가 그 LMS가 구축되기 전까지 미리 동영상 만드실 분들 아니면은 이렇게 연습하실 분들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듣고요. 그 아이디는 교본입니다. 그리고 임시 패스워드는 교본에 1, 2, 3 느낌표를 하시면은 이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사이트를 이제 접속해서 직접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접속을 하시고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시고 사이트를 치면은 이런 로그인 창이 뜰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사용하시는 교수님들 한번 여기에 계신 분들 한 3분의 1 정도 되시면 크롬 브라우저나 엣지 브라우저 사용하시는 분들. 예, 거의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시는데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요. 동영상의 특성입니다. 동영상의 특성.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이제 뭐 우리 그 액티브엑스 베이스 이렇게 많이 깔리고 뭐 이런 은행 그 쪽에서 많이 이용되는 이제 브라우저인데 그 브라우저에 보면은 이제 동영상에 대한 취약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원활하게 잘 구동을 하려면은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 브라우저나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동영상들은 그러니까 뭐 흔히 뭐 HTML5 기반의 동영상으로 인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인코딩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비디오 코덱이라든가 음성 코덱들이 그 HTML5에서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HTML5에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쪽에서 돌리게 되면은 장애들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영상 장애가 아니고 브라우저 장애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버전이나 뭐 그 전 버전으로 유튜브 사이트를 한번 접속하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브라우저를 바꾸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런 베이스로 돼 있고 거기에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는 좀 굉장히 좀 디테일 얘기인데 그 부분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겠고 그 동영상 자체가 요즘 동영상 자체가 굉장히 하이 퀄리티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돌리게 되면 통해서 시청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습관적이라도 일부러라도 크롬 브라우저나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사이트에 교수님들이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요, 그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그냥 일반 그 유튜브를 이렇게 좀 함축시켜놨다라고, 좀 심플하게 함축시켜놨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썸네일식 동영상이 나와 있고 이게 홈 버튼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 우측에 보면은, 우측 상단에 보면은 교수님들 아이디하고 그 디스플레이 네임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누르게 되면은 그 역할, 그러니까 보통 크리에이터라는 이제 작성자 역할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라이선스 역할에서 작성자 역할이 있어야 동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메뉴에 보게 되면은 내 폴더, 나와 공유, 모두, 찾아보기 이렇게 크게, 그 다음에 시스템 이렇게 한 5가지 이제 메뉴가 있는데, 혼동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내 폴더라는 내용입니다. 내 폴더. PC에도 내 폴더 있죠. 그런데 같은 내 폴더 같은 게 아닙니다. PC.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클라우드로 접속했고 저쪽에 계정을 보게 되면 교수님 계정이 되는 거고 나만의 포털이 되는 거예요. 클라우드에 나만의 이제 포털이 돼 있어서 거기 포털의 내 폴더는 나만의 저장 공간입니다. 스토리지 공간, 디스크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동영상을 열심히 이렇게 만드시고 내 PC에서 내 폴더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찾으시면 안 돼요. 없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안 돼요. 이 폴더, 내 폴더는 그 클라우드에 있는 내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PC에는 남지가 않습니다. 자료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나와 공유인데, 나와 공유는 저희는 굉장히 보안이 강화된 유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제품을 평할 때, 다른 이제 대학에서 저희 거를 이제 칭할 때 보면은 캠퍼스 유튜브라고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쪽 장점이 뭐냐면은 교수님들이 만드신 그런 동영상들은 처음에는 다른 교수님들이 못 보세요. 허락 없이는. 그리고 여기 교수님들이 만든 동영상을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게 되면은 나와 공유 이쪽 폴더의 메뉴에 그 동영상이 표시가 됩니다. 내가 로그인을 해서 나와 공유의 버튼을 눌렀는데, 이렇게 나와 공유의 버튼을 눌렀는데 여기에 동영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도 나한테 동영상을 공유를 안 해준 거예요. 근데 동영상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나한테 동영상을 보라고 링크를 공유를 해준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 폴더에 들어가 있는 동영상은 아무도 못 본다 라는 거고, 그 어떤 공유 설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교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만든 동영상을 시청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공유는 다른 컨텐츠를 다른 교수님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컨텐츠를 보라고, 나한테 봤으면 좋겠다라고 공유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모두라는 폴더는 내 폴더와 나와 공유, 이렇게 두 가지의 폴더를 종합해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나와 공유된 거, 나와 공유, 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동영상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내가 만든 동영상을 지울 수 있습니다. 지우게 되면은 내 폴더에 있는 동영상이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지우실 때 좀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고요. 교수님들께서 동영상을 많이 만들다 보면은 동영상이 뭐 이렇게 의도치 않게 이렇게 지워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그 복구할 수 있는 게 이 시스템 아래 밑에서 보게 되면은 휴지통에 있습니다. 휴지통에 보면은 지운 내용들이 들어가요. 임시적으로 저장입니다. 그게 기본 아마 저희 시스템에서 3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 지운 동영상들은 다시 복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찾아보기 버튼이 있는데, 찾아보기에 내 폴더나 여기에 있는 내 폴더는 같습니다. 그리고 파납토 동영상 매뉴얼이 여기에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폴더에. 이 동영상 매뉴얼 폴더를 보시게 되면은 그 동영상, 파납토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거를 동영상 매뉴얼로 했고요. 보통 한 2분에서 한 8분 정도, 길어야 8분 정도 되는 이제 분량이거든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저희가 아무리 쉬워도 교수님들이 직접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은 얼마큼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들하고 컨셉이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이렇게 약간의 학습이 필요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가급적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한이 있어요? 없습니다. 녹화 시간. 제가 무제한이니까. 예. 그러니까 고화질의 녹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량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내에서 제일 많이 녹화를 오래 한 게 SK텔레콤 쪽에서도 저희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7시간을 녹화를 했던 것도 있어요. 7시간을 녹화해서 저장을 한 것도 있습니다. 보성 캠퍼스의 이용석입니다. 들리십니까? 예. 질문이 있습니다. 이 보성 캠퍼스에는 20명이 넘는 외국인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 교수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 인터페이스에 영어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 브라우저에서 보면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난주 몇 주 전부터 뭐 그레이스라는 여기 강사분이신 것 같은데 통화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영문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영문 지원을 할 때 브라우저에서 보면은 언어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바꿔주냐면은 이 설정에서 보면은 고급에서 여기 언어를 기본으로 이게 한국어가 우선순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영어가 우선순위면은 이 영어를 가장 위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브라우저에서 영문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그렇게 외국인 교수님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쪽 그 동영상에서 그 기능들이 보면은 여기 만들기 버튼이 있고 만들기 버튼에 보면은 주로 이용되는 기능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우에서 한 4개 정도, 한 3개 정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4개 정도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먼저 미디어 업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업로드는 어떤 얘기냐면 내가 교수님들께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동영상 따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들을 저희 쪽으로 이제 올리는 기능입니다. 왜 올려야 되냐면은 기존에 있던 동영상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디바이스라면은 PC나 태블릿 아니면 모바일 쪽에 최적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보통 해상도 지원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영상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MPEG-4로 돼 있는 것도 있고 AVI도 있고 뭐 플래시 기반의 뭐 FLV 뭐 이런 동영상 포맷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동영상 그 확장자가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학생들한테 그냥 공유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시청하는 디바이스 뭐 태블릿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시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드로이드 뭐 예를 들어서 아도브로 돼 있는 동영상들은 안드로이드에서는 안 돌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특성입니다. 제품마다의 가지고 고유 있는 특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영상들을 저희 쪽으로 올려놓게 되면은 자동으로 학생들이 어느 디바이스에서든지 쉽게 시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올리는 순간에 저희 쪽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여러 종류의 버전을 자동으로 만들어요. 여러 종류의 버전이라는 게 PC 버전, 뭐 태블릿 버전,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버전, 그 다음에 팟캐스트 버전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쉽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기존에 있던 동영상들을 뭐 쉽게 재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업로드하는 방법은 기본이 내 폴더로 저장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동영상 유형들이 다 다르게 있거든요. 뭐 이런 MOV 파일, AVI, 뭐 WMV, 뭐 이런 플래시,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동영상이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참고하셔야 될 게 동영상이 올라가는 중간에 이거를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동영상이 중단이 됩니다. 올라가는 게. 여기에 동영상이 다 올라가면은 이제 메시지가 떠요. 창을 닫아도 된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놓으면은 교수님들께서 뭐 지난 학기 아니면 전에 사용하셨던 동영상 파일들을 이제 다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튼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놓는데 그냥 올려놓고 그냥 다른 일을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이거 다 동영상 뭐 20개, 30개 이렇게 올려놓을 때 이게 언제 올라가나 이거 안 보셔도 돼요. 다 보시고 그냥 이렇게 브라우저 종료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보게 되면은 내 폴더에서 이런 작업들을 해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인코딩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코딩 작업인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PC 버전도 만들고 태블릿 버전도 만들고 스마트 버전 뭐 이렇게 버전들별로 이렇게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이거를 끝까지 지켜보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한 20개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놓고 이게 다 언제 되나 이렇게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동영상 길이에 따라서 화질에 따라서 이 인코딩 되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20분짜리 동영상을 인코딩을 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20분짜리 고화질의 동영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한 20분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보고 안 계셔도 돼요.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해줍니다, 저희가. 그러면 다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다 처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다 된 동영상은 이렇게 썸네일로 표시가 돼요. 썸네일로 시청이 가능한 동영상들은. 그래서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썸네일 형태대로 지금 막 썸네일로 하나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동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동영상 재생이 되는 거죠. 예.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요. 예,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일을 보시고 절대 여기에 시간 투자하지 마시라.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동영상을 잘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업 준비를 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동영상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동영상을 이제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베타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뭐 정식 이제 프로덕션 버전으로 이제 될 거고요.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 파나프토 캡처라는 저희 쪽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웹베이스입니다. 웹베이스. 웹베이스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까셔도 돼요. PC에. 예전에 동영상 저작 도구나 이런 것들은 PC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들 뭐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된다든가 소프트웨어 충돌 나가지고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 때문에 동영상을 저장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다 웹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웹베이스로 되어 있어서 마이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마이크. 카메라도 여러 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녹화도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스크린 캡처도 하실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내 PC에서 운영되는 뭐 파워포인트나 뭐 다른 스크린 쪽에 관련된 부분을 캡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브라우저에 있는 내용을 캡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간혹가다 많이 사용하시는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캡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직접 캡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엣지 브라우저, 그러니까 저희 쪽 파나프토 캡처, 이 브라우저 베이스의 캡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려면은 엣지나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이게 구동이 안 됩니다.
그 파워포인트를 캡처를 하시려고 하면은 한 가지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지금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하나 띄워놨는데 파워포인트가 항상 바탕 화면에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보통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으면은 이거는 파워포인트를 뭐 실행을 안 한 거하고 거의 같은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녹화를 하시려면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바탕화면으로 해서 작업 표시줄에 있는 브라우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비디오를 넣을지 넣지 않을지 항상 오디오는 기본으로 디폴트로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오디오는 최소한에. 그 다음에 비디오는 어떤 비디오를 넣을지 선택을 안 하려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비디오를 체크를 안 해요. 비디오 녹화를 안 해요. 비디오를 선택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창에서 내 전체 화면은 모니터 화면을 전체를 통으로 다 캡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창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있어요. 파워포인트를 캡처를 하려고 하면 파워포인트 캡처를 하고요. 교수님이 녹화하시다가 얼굴을 보시려고 하면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녹화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녹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녹화를 시작을 하고 뭐 간단히 이렇게 조금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녹화가 다 끝나면은 공유 중지 버튼을 누르고요. ESC 키 누르셔가지고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스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창은 종료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업로딩에서 위에 보면은 파란 줄이 이렇게 쭉 프로그레스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녹화한 내용을 서버 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 올리는 중간에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되면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그 업로드가 되면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 창을 종료해도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이 이 리두 버튼이 있습니다. 리두. 이렇게 다 업로드를 했는데 리두 버튼을 누르면 업로드된 파일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두는 가급적 누르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두는 녹화하다가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럴 때 이제 누르시는 거고 그 이어서 녹화할 때는 그냥 레코드 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한에는 이제 제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강의 제목, 동영상 강의 제목. 동영상 제목은 언제든지 바꿔서 넣을 수가 있어요.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만들기 전이나 만드는 중간이나 언제든지 바꾸고 동영상 제목을 바꾼다고 해서 그 동영상의 속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A라는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동영상 이름을 B라고 만들어 놨다고 했을 때 동영상의 A에 원래 있던 A 내용이 B로 완전히 바꿔서 또 다른 비디오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이름 그 자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이름은 언제든지 그냥 두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이름을 안 적게 되면은 날짜가 기본으로 그 디폴트 네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이제 입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폴더 위치를 저장하고 기본은 내 폴더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하고 더 연동을 해서 기본적으로 동영상이 저장돼야 LMS하고 연동을 했을 때 동영상에 저장되는 위치를 어느 폴더로 이제 저장할지를 좀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 다시 이제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 동영상이 다 되면은 여기 이제 에디트나 이런 거 있는데 이 에디트 버튼은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매니지먼트 액세스입니다. 매니지먼트 액세스는 이렇게 직접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요 메뉴하고 아까 찾아 들어갔던 메뉴하고 같습니다. 이 메뉴하고. 공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님들이 처음 동영상을 만들면은 다른 교수님들이 못 보세요. 기본적으로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특정 사용자라고 이렇게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교수님들이 만든 동영상은 내가 지정한 사람만 보게 한다라는 뜻이고요. 예,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 때 안심하고 만드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사용자로 돼 있으면은 여기 사용자 초대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용자 초대나 이 부분은 학생 그룹이나 사용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룹으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LMS가 구축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룹이 이제 설정이 될 거고 그룹을 선택을 하면은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만 교수님 동영상을 이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은 이게 동영상 주소가 있는데 주소를 카피를 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뭐 학생이면은 친구들한테 다른 학교 친구들이나 뭐 교수님이면 다른 학교 교수님들한테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동영상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액세스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액세스 권한 요청 메시지가 교수님 메일로 와요. 그래서 교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은 동영상을 시청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기본 특정 사용자가 있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링크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 링크를 카피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돌려서 또 그 카피를 다른 사람이 또 돌리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이제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만든 동영상의 컨텐츠 목적에 따라서 이 설정을 어떻게 설정하시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들이 내가 꼭 발표해야 되는 어떤 특허 내용이나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정 사용자로 하는 것보다는 링크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러면은 유튜브 같은 효과를 내요. 검색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구글링 검색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한 단계가 더 있는데 외배 공개라는 그 설정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로 하게 되면은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단계까지는 검색이 안 돼요.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밑단계 외배 공개라는 그 설정 단계로 해서 하게 되면 교수님들이 꼭 알리거나 학교에서 꼭 알려야 되는 내용들 아니면 그런 홍보 영상이 있으면은 이렇게 설정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동영상 이제 다 만들어졌거든요. 사실 아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제가 동영상을 그냥 버튼 몇 번만 눌렀잖아요. 근데 동영상 한번 직접 한번 보시죠. 소리는 일단 줄여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동영상이 그냥 이렇게 포맷이 맞춰서 그냥 자연스럽게 됐잖아요. 별로 이렇게 수정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은 학생들이 보는 화면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이 보는 화면입니다. 우에 있는 저 별표부터 해서 이런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은 교수님들만 보실 수 있는 메뉴고요. 학생들은 그런 메뉴, 위에 있는 뭐 내 폴더부터 이런 메뉴들은 안 보일 겁니다. 그냥 이 화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만 보고 학생들은 동영상을 볼 때 내가 원하는 화면을 선택적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화면을 바꿔본다든가 크게 본다든가 문서를 크게 본다든가 이렇게 화면을 자유자재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의 내용들이 이제 텍스트들이 자동으로 정렬이 되고 저희 쪽에서 그 검색 엔진이 뭐 ASR이라는 뭐 Automatic Speech Recognition이라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해서 동영상 안에 있는 말들을 인덱싱을 해요. 자동으로 태깅을 해요.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동영상 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검색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냐면은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만드신 동영상이 1시간 분량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뭐 출석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어떤 시험 기간에 똑같이 이 공부 목적으로, 복습 목적으로 동영상을 보는데 학생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볼 때 그냥 틀어놓고 있다든가 아니면 막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면서 막 동영상을 찾잖아요. 저희는 그렇지 않고 단어를 입력을 하면은 해당 단어가 나오는 동영상 그 위치로 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동영상을 굉장히 편하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 그냥 단추 몇 번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동영상 아까 여기 찾아보기에서 동영상 매뉴얼 이쪽에 보시면 이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꼭 시청하시고 이렇게 직접 몇 번 해보셔야 아마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는 게 이제 편집을 하셔야 되죠. 편집을 하실 때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그러니까 덜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편집을 하실 때는 여기 이제 연필 모양의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편집 모드로 바뀌는데요. 편집해 보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P1하고 S1에서 소스가 2개 있습니다. 아까 녹화를 할 때 소스를 2개를 캡처를 한 거예요. 하나 소스는 이 카메라를 캡처를 했던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 슬라이드를 캡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P1하고 P2가 돼 있는데 이 소스 개수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P1 소스하고 S1 소스가 동기화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소스가 많아지면은 시간 맞추는, 편집을 할 때 시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하나로 다 맞춰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에 있던 동영상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전에 있던 동영상은 보통 뭐 MP4 형태로 하나의 파일로 돼 있을 겁니다. 하나로 파일 돼 있고 그 안에서 있는데 그 안에서는 문서를 편집하거나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단지 이렇게 잘라내는 정도밖에는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것들을 그 내부의 속속들이를 이렇게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시간 동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전 동영상을 편집하듯이 굉장히 간단하게 동영상을 편집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위에 P1에 보면은 이렇게 음성이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주파수의 이미지가 이렇게 표시되는데 없는 부분은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음이. 그러면 이런 데들은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게 편집이 다 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편집을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자르지 말아야 될 부분을 잘랐어요. 그때는 이렇게 드래그를 반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복구가 된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자르고 싶다. 이렇게 드래그로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자르려고 하게 되면은 이 마우스를 찍으면 이렇게 빨간색 세로선이 움직일 겁니다. 이게 위치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찍고 싶다 하면 이렇게 바로 그 부분까지 정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잘라졌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공간을 하고요. 여기 빨간색 버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중간에 점프해서 가죠. 그러니까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자르는 다음에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장하기 전에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배속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 단계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돌리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나가기 버튼 누르면 저장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나가버립니다. 다 저장했으면은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재인코딩을 합니다. 재인코딩은 시간이 빨리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금방 이제 인코딩이 되고요. 어쨌든 저장된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은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편집을 하신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눌러야 이제 저장되는 거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1은 교수님 얼굴, 그 다음에 소리가 되는 거고, S1은 슬라이드나 화면, 그 다음에 이 소스가 만약에 듀얼 모니터를 가지고 계세요. 교수님들이. 그 녹화를 하는데 듀얼 모니터를 1번 같이 다 녹화를 하세요. 그러면은 S1 소스가 하나 더 생겨요. 소스가. S2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디텍팅을 해서 녹화하는 소스를 자동으로 디텍팅을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예. 가끔씩 보면 그 전체 녹음된 부분의 일부분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일부 잘라내고 단순히 이게 그 기능입니까? 예, 맞습니다. 고음을 중간에 다시 치우고 다시 또 고음을 포함시키는 그렇게 하려고 포함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새로 편집할 내용의 음성이나 화면을 따로 녹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셔야 돼요. 그 붙여넣기는 뒤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줌 같은 경우 이제 이미 만들어진 것들은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줌을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저희 쪽에 보면 줌에 대한 레코딩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을 하면 되고, 줌에서 강의한 아니면은 이렇게 강의한 내용들이 다 끝나게 되면은 자동으로 줌에 쌓이지 않고 저희 쪽 판업도 서버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 가면서 줌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 저장이 돼요. 그리고 화면도 줌 인터페이스 화면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줌에 보면은 이제 스피커 뷰하고 갤러리 뷰라고 해서 이렇게 모드들이 나와요. 스피커 뷰는 이제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갤러리 뷰는 이제 참석자들인데, 이 화면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그 전환되는 모습까지도 다 그대로 녹화를 해서 자동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동영상에 대한 그 매니지먼트, 편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선생님, 다만 그게 유료 버전에 예, 유료 버전이 그 기능이 지원이 안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프로 버전 이상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프로 버전. 네, 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수님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더라도 강의한 내용을 녹화를 하게 되면 녹화된 내용이 우리 교수님들 PC에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줌에서 만들어진 그 녹화, 우리 교수님들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아까 제가 업로드하는 그 보셨잖아요. 그 기능을 통해서 이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시고 나중에 업로드된 동영상을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교수님들이 실시간 줌 강의를 하면서 녹화가 끝나게 되면 저장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되느냐 아니면 우리 교수님들이 한 번 더 수작업을 통해서 이 교수님들 PC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한 번 올리느냐, 그 차이가 조금 있고요.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줌 동영상을 그 수고스럽던 그 역할만 한 번 해주시면 나중에 편집하고 그 내용을 학생들하고 공유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어서 이번에는 아까 저쪽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동영상 이제 붙여넣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동영상 다른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하는 이제 동영상 붙여넣기 이제 패턴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동영상을 이렇게 붙여 넣으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저희 부분도. 그래서 항상 저희 거 편집을 사용할 때 보면은 이 세로선이 중요합니다. 빨간 세로선. 어떤 기준점이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뭔가 넣을 때, 뭔가 어떤 작업을 할 때, 편집을 하려고 할 때 이 세로선을 위치를 하고요. 여기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 뭐 퀴즈도 넣을 수 있고 유튜브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위에 이렇게 3개, 그러니까 스트림 추가, 클립 추가, 페이지 추가는 이제 동영상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퀴즈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퀴즈, 유튜브는 유튜브 추가인데 먼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유튜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유튜브 방식에서 편집하는 방식이 아니고 저희는 유튜브 링크를 바로 불러옵니다. 동영상 내로. 그리고 그 동영상 링크를 불러올 때 전체를 다 불러오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불러와요.
어떤 얘기냐면은 10분짜리, 20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이 있는데 교수님들이 필요한 부분은 한 6분에서 7분, 한 1분 정도만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1분, 6분에서 7분 그 구간만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전체 유튜브 동영상 그 주소 있잖아요. 주소를 입력을 하고 여기에 시작 시간, 그러니까 만약에 6분이다라고 하면 뭐 006000, 그러니까 시분 초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넣으시고요. 종료 시간도 시분 초 단위로 해서 구분해서 넣으시고 이제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은 동영상이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요 위치에서 빨간 세로선 위치에서 그 1분만 동영상 링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은 이어서 본 동영상으로 이어서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굳이 동영상을 따로 다운로드 받아서 하실 필요도 없고요. 파워포인트에 동영상 링크를 넣어가지고 또 그거를 화면 캡처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보면 편집, 동영상 매뉴얼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스트림 추가나 클립 추가, 이렇게 동영상을 넣는 그 두 가지 기능인데요. 그 스트림 추가하고 클립 추가 차이점이 뭐냐면은 스트림 추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그 완전히 기존 동영상하고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영상이 스트림 추가할 때 동영상에 있는 위치는 어디냐? 화학적으로 추가하려고 하는 동영상 위치는 내 컴퓨터나 다른 스토리지에 있는 동영상을 불러와서 스트림 추가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면은 원하는 위치에다 동영상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화면이냐, 오른쪽 화면이냐. 그래서 클릭을 해서 원하는 동영상을 넣으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클립 추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파납토에 아까 다 업로드를 하셨잖아요. 여기에 있는 동영상을 이어붙이기를 하시는 겁니다. 원하는 위치에. 누르게 되면은 파납토에 있는 아까 업로드했던 그 폴더에 있는 동영상 리스트들을 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동영상을 하나 넣게 되면은 밑에 이렇게 삽입을 넣게 되면은 동영상이 쭉 이렇게 업로드가 될 겁니다. 업로드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위치가 표시되죠. 여기서 삭제할 수도 있고 시간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동영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화면에서 이렇게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미리 보기로 본 겁니다,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은 강의를 하다가 이 화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냐면은 교수님들이 이제 좋은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동영상을 업로드 시켜가지고 그러면 그 원하는 위치에다가 동영상 그거를 쉽게 넣으실 수가 있죠. 그 위치를.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기준을 잡으시고 그 동영상에 새로운 동영상을 넣을지 뺄지 이렇게만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영상을 이렇게 그 추가를 해서 또 이렇게 스트림 추가로 클립 추가로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동영상을 이렇게 없앨 수도 있어요. 다 끝나고 다 필요 없게 되면 어떤 거냐면은 강의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기본적인 프레임 안에서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적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법 내용이 일부 개정안이 돼가지고 예전에 쓴 동영상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관련된 내용을 대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클립 추가로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런 클립 추가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퀴즈도 한번 내볼게요. 퀴즈도 마찬가지로 항상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어느 위치에 넣을지.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퀴즈 추가를 넣으시면 돼요.
여기는 퀴즈는 뭐 타이틀을 넣으실 수 있고 제목을 넣으실 수 있고요. 뭐 질문 내용이고 답변에서 그 true, false 이제 선택형을 내실 수가 있고요. 뭐 다중이라고 해서 그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을 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란으로 채워주세요는 주관식, 동영상에서 주관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퀴즈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전 LMS나 아마 퀴즈를 많이 사용을 하셨으면 LMS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이렇게 퀴즈를 주로 넣으셨을 거예요. 동영상이 다 끝난 다음에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그 동영상을 봐가면서 제일 제가 보는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은 동영상을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방치를 해요. 봐야 되는데. 그냥 시간 때우기식이라는 거죠. 근데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다른 대학교들 뭐 이렇게 좀 봐서 이제 시스템을 좀 이렇게 점검하고 이렇게 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학생들 저희 거 동영상을 가지고 보면 학생들의 패턴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그건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패턴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런 패턴을 보다 보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퀴즈를 넣는 거예요. 동영상 중간중간에 퀴즈를 넣어서 하게 되면은 퀴즈를 풀어야만 동영상을 끝까지 볼 수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뭐 20분, 뭐 길게는 뭐 1시간짜리 동영상을 학생들이 볼 때 조금이라도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중간중간에 퀴즈를 간단하게, 뭐 복잡하게 낼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한 번씩 넣어가지고 하는 게 그 어떤 교육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그게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뭐 10개가 됐든 원하는 위치에 퀴즈를 다양하게 내실 수가 있어요. 저희 거를 가지면. 예. 저기 뭐고 퀴즈를 낼 때 질문이나 주관식에서요. 예. 그 수식이나 화학식이나 아니면 그림 같은 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나요? 그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 텍스트 위주 기반의 이런 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저기 이공학동에서 이런 어떤 저기에서 그런 거는 지금 퀴즈를 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공계는 이렇게 주로 쓰는 거잖아요. 풀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동영상은 그게 없잖아요. 사실 동영상은. 아니 동영상이나 중간에서 퀴즈가 우리가 강의한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예. 그러니까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식을 놓고요. 그러니까 답을 사지선다형으로 답을 해놓고 질문에다 수식을 어떻게 넣느냐? 질문해 보면은 이렇게 그 다른데 이렇게 툴들이 있잖아요. 뭐 문서 툴이나 이런 데서 한 다음에 카피해서 이렇게 넣으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걸 나중에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예, 그건 다른 대학교 좀 케이스를 가지고 그거는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퀴즈 평가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퀴즈를 하게 되면은 퀴즈를 다 풀면은 자동으로 그 데이터가 나와요. 그 학생이 어떤 몇 번 문제를 틀렸는지, 그 다음에 전체 퀴즈 학생이 몇 명이 퀴즈를 풀었는지, 그 학생에서 맞은 점수가 어떤지 전체 통계 자료하고 개별 통계 자료들을 다 나옵니다. 퀴즈에서. 그리고 그 문제를 맞춰야 동영상을 이어서 볼게 할 수도 있어요. 맞춰야지만. 예. 그러니까 동영상을 풀어서가 끝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동영상을 풀고 틀려도 동영상을 계속 이어보게 할 수도 있고요. 동영상을 다 100% 다 마치고 나야 동영상을 이어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편집 부분을 이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제가 적용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적용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적용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다시 인코딩 과정이 거쳐지고요. 그 아까 제가 통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교수님들. 뭐 LMS를 보여서 통계들 다 나와요. LMS 통계.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보편화된, 일반화된 이제 자료만 보실 수 있고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보려고 하게 되면은 내 폴더에 이렇게 이 그래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좀 더 자세한 통계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컨텐츠를 50개, 60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궁금하실 게 내가 60개 만든 컨텐츠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동영상이 어떤 게 될까? 되게 궁금하시겠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많이 봤고 학생들이 내 동영상을 봤을 때 어떤 패턴으로 봤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이 폴더에서 내 폴더에서 아까 여기 막대 그래프 모양의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세션이라는 게 동영상 제목입니다. 동영상 각각의 동영상을 의미하는 거고 제일 많이 본 동영상이 맨 위로 올라갑니다. 학생들 시간이나 뭐 횟수. 그리고 그 동영상을 자세하게 더 들여다보면은 여기 누가 봤는지가 나와요. 누가 봤는지, 어떻게 봤는지, 몇 번 봤는지. 그러니까 한 동영상을 어떤 학생들은 되게 재밌는 게 막 이렇게 쪼개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쪼개보는 전체 시간을 합하면은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시간이.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런 학생들의 대부분들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디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학생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원래 시청하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제 시청하는 거죠. 트래픽을 소모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횟수가 나올 수 있고 평균 이제 전달된 시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만약에 여기에 10번을 봤는데 한 번 볼 때마다 몇 분씩 봤나? 뭐 이렇게 어떤 굉장히 시간이 짧게 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학생들이 있고. 예, 되게 다양한 패턴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거 패턴을 보시다 보면은 재밌고요. 이것들을 패턴을 가지고 나중에 학생들에 대한 성적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하시면은 되게 그 어떤 교육 효과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봤는데 좀 이렇게 뭐 꾸준하게 잘 이런 패턴을 어떤 이 특정 패턴을 지정을 하셔가지고 그 패턴에 있는 패턴 안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 분포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동영상하고 학습 관계하고 학생의 학습 관계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교수님 이게 예. 실시간 그 웹 테스팅이라고 맞아요? 예. 실시간에 소통은 안 되겠네요. 실시간은 저희는 한쪽 방향만 돼요. 한쪽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예, 일방향만 됩니다. 자동으로 출석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줌하고 다른 대학에서도 줌을 많이 사용하셨다가 지금은 교육을 바꾸시는 게 저희 거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줌 안에 보면 학생들 얼굴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도 또 사용을 못 하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개인 신상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 학기에는 학생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한테 전에 있던 학생들 누구누구 들었는지 이 부분을 할 수가 있고 그 동영상을 만들다 보면 학생들이 뭐 50명, 40명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에러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 간혹 가다가 뭐 철수야 밥 먹어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다 적나라하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교육에 집중해서 교육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줌은 조그만 미팅은 쌍방향으로 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한 번에 끝나고 하는 거는 되게 효율적이고. 그걸 로파일에서 이게 올리는 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가능하시죠. 여기에 보면 아까 캡처 위주로 했는데 방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틀린 점은 뭐냐면은 소프트웨어가 PC에 깔린다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깔리면 장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인터넷이 끊겨도 계속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PC에. 그리고 인터넷이 복구가 되면은 계속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PC에 소프트웨어가 설치를 하시는데 로그인을 하시면은 여기 파납토 다운로드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납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때 PC 타입이나 이거는 자동으로 소프트웨어가 팝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새 세션 레코딩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파납토 열기라는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파납토 열기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팝업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오디오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필요한 건 오디오 소스입니다. 카메라는
이렇게 없음으로 표시해도 돼요. 이렇게 없음으로 표시하면 교수님 얼굴이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디오 소스를 이렇게 없음으로 하잖아요. 그럼 여기 레코딩 버튼이 활성화가 안 돼요. 핸드폰을 사용을 하면은 저희 쪽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사용하면 되는데 핸드폰은 문서를 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카메라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또 별도의 또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카메라 장치를 사용하면은. 보통 캡처 카드라는 그런 장치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수음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되게 달라졌어요. 네, 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다 테스트해봤고요. 기존에 만약 웹캠이 없으면 기존 줌하실 때 드로이드 캠으로 해서 사용을 하셨잖아요. 똑같이 하면 저기 아까 소스에 보시면 그 드로이드 캠을 설치하게 되면 카메라 소스에 드로이드 캠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드로이드 캠을 선택을 하시면 똑같이 기존 카메라하고 같이 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예,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에서 품질은 이쪽 왼쪽 품질을 얘기를 해요. 화상 품질을 얘기를 하고 오른쪽 품질은 따로 이 밑에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그렇게 고화질, 그러니까 문서 캡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화질이 높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보통 기본 디폴트로 사용하시면 무난하실 거고요. 가급적 이렇게 화질은 이제 높음 이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보통 한 1K 정도를 얘기를 해요. 흔히 얘기하는 1K면은 1920에 1080에서 그냥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가 있는 화질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하시려면은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기본 화면 캡처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화면 캡처는 이 스크린 캡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파워포인트 문서만 캡처를 해요. 그러면은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캡처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캡처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기본 화면 캡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니터를 하나 더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화면이라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뜰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화면도 캡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두 개의 모니터를 사용해서 캡처를 할 때는 파워포인트 캡처하고 이거를 지우고 두 번째 화면에 있는 캡처 그 메뉴가 뜨는데 그거를 놓고 화면을 캡처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쪽 화면에서는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이 프로그램 화면을 보실 수 있고 한쪽에서는 플레이되는 슬라이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는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게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면은 녹화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라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브도 저희 쪽 그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라면 이 라이브 웹캐스트를 누르게 되면 이게 라이브 웹캐스트로 자동으로 바뀌는데 라이브 웹캐스트,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라이브 웹캐스트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잘 유심히 보면은 그분들이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모니터를 2개, 3개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때는 한 2개 정도, 모니터 2개를 사용하시면 되게 효율적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녹화를 하고, 예. 기본만 따로 나가셨는데, 저는 중소 음성을, 음성도 안 따로나요? 예, 도움을 해놨는데 PPT에 예. 그러면 기본 화면만 캡처된다 그러면 녹음해놓은 부분도 안 나오는 거죠? 그 녹음을 할 때는 여기 오디오 캡처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도 오디오 캡처. 그러면 굉장히 깨끗하게 들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캡처 속성이 오디오 캡처 속성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마이크가 있고요. 보통 이런 PC 같은 경우에 보면 PC에 보면 사운드 카드라는 그런 내장 장치가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유튜브나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데 그거를 전용으로 캡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깨끗하게 캡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이 상태에서 한번 그 레코딩을 눌러보겠습니다. 레코딩이 되면은 창을 내려놓으시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화면을 위해서 이렇게 녹음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보시라는 거 녹음을 슬라이드를 포함해서 녹음을 하시고요. 녹음이 다 끝나면은 이렇게 중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일시정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동영상을 만드신다라고 하게 되면 1시간 연이어 하시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20분 하시고 한 5분 쉬려면 그 쉬시는 동안에 그 아까 정지 버튼을 누르고 다 끝나신 다음에 재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동영상이 하나의 동영상으로 만들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아까 편집을 했었을 때 편집에서 보여드릴 것처럼 쉰 시간만큼은 이렇게 마크 이렇게 잘라내기로 해서 표시를 하나로 만들죠. 그러니까 동영상을 길게 녹화를 하신다, 사용하신다, 긴 동영상을 만드신다라고 하실 때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중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동영상 파일 이름을 뭐 지정하셔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동영상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인터넷이 끊기면은 이렇게 돼요. 이런 상태가. 인터넷이 끊기면 올라가다 마는 거죠. 그러면 동영상이 안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럼 서버에서 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 퍼센트죠. 인터넷이 끊기면 그러면 인터넷이 다시 복구가 되잖아요. 복구가 되면은 여기 업로드 버튼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업로드를 누르면 이어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녹음을 하다가 PC가 멈추거나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빨리 재부팅을 하셔가지고 이어 업로드 버튼을 하시면은 녹화한 내용을 복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쪽 소프트웨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단 안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업로드가 이렇게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올라가고요. 녹화가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물론 좀 뒤에서 좀 더 보고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녹화와 이거 버튼을 보면은 이렇게 기본 죄송합니다. 그 편도염 때문에 이게 세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레코딩 관리는 이제 그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고, 이쪽 레코딩은 이제 저장하는 소프트웨어고요. 그다음에 설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되는 이제 위치를 나타내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저장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PC에 만약에 문제 생겼을 때 그 파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런 위치를 저장 위치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캡처 방식은 그냥 자동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많이 쓰는 기능 중에서 그 레코딩 시 최소화 버튼 이 부분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레코딩 시 최소화를 하게 되면은 녹화 버튼을 누르면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업 프로시저로 내려갑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렇게 레코딩 버튼을 누르면은 소프트웨어가 아까 저장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레코딩 버튼을 누르면은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렇게 자동으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거 금방 아까 업로드한 거 녹화된 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녹화됐는데 이렇게 녹화가 되면은 이렇게 녹화하면은 여기에 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인덱싱이 돼요. 아까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면. 그래서 인덱싱이 돼서 그 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면. 그리고 나머지 이런 편집 기능이나 이런 부분은 다 똑같고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이 PC에 깔리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시면은 라이브 웹캐스팅을 하실 수 있고, 그 중단, 그러니까 인터넷이 끊긴 상태에서도 녹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 PC 소프트웨어 이렇게 표시된 게 아까 그 설치 소프트웨어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다 이제 있습니다. 이 동영상만 보시면은 그 저희 쪽뭐 이용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음 주 한 번 더 교육을 더 세세하게 더 시켜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끝까지 자리에 계셔주셔가지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